네, 이제 오전장 마무리하고 오후장을 준비하는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공략주들 살펴보기 전에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MBN 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 0.91% 오르고 있긴 하지만 등락을 미미하게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은 0.55%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계속해서 이렇게 전약 후 약이 이어질지 아니면 기분 좋게 전약 후 강의 흐름세가 이어질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오늘 시장은 전략 후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일단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제 시장들이 어떻게 보면 조정을 나오는 시장이었지만은 어제 반도체들에 대한 흐름도가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또 그 와중에서도 일부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또 강한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는 좀 지수를 좀 방어를 좀 해주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과도하게 또 이제 과열되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었다 보니까는 오늘은 잠시 좀 쉬어가는 시장이다 보니까는 오전장에서는 좀 약세장을 좀 가고 있다가 오후장에는 다시 좀 만회하면서 강한 흐름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어제도 낙폭이 컸던 기업들에 대해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또 2차전지가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는 2차전지뿐만 아니라 테마주들 위주 또는 로봇 관련된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아마 테마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오후에는 그래도 조금 만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제 뭐 거래소 위주로 이제 오늘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상승과 하락 반반이거든요. 뭐 그래서 400 종목 뭐 상승하고 400 종목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지금 현재 500 종목 상승하고 있는데 1000 종목이 지금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을 팔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 매도했던 거래소를 지금 1,5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선물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2,800계약 정도를 선물 매수하면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관 매수와 더불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를 사는 이유는 이제 내일 이제 패드워치에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뭐 그러면서 거래소 위주의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코스닥도 오후장 들으면 좀 낙폭을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후에는 조금 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빅 이벤트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준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열리는데요. 이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내년에 금리 인하 횟수가 되겠죠. 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점도표 자체에서는 줄어들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 3회 이상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호재로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연 2회로 줄어든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악재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내일에 있을 새벽에 또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의 마지막으로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부터 연준에서는 파월 의장이 또 얘기했던 거는 금리 인하를 조금 단기적으로 좀 스탠스를 맞춰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에 대한 금리 전망을 한번 발표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대한 흐름도가 또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에서는 워낙에 또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파월 의장에서는 내년도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또 2회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내년도에 대한 시장을 또 전망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1월 20일 날에는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대한 정권이 다시 새롭게 집권하기 때문에 트럼프 2기가 이제 정부가 출범하게 됐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3번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워낙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금리를 인상시키기 위한 조건으로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준에서도 강압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2회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시장 대응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회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저는 3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랑 1.5%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보면은 이제 패드워치에서 보면은 이제 내년 3월, 12월, 12월 해서 3회 금리 인하를 하면서 3.5까지 낮추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올리면은 이제 그게 더불어 더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CPI나 PPI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코인이 상승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코인 관련 비트코인이 조정을 거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관세를 협상을 또 하거든요. 막상 올린다고 하는데 결국엔 트럼프 전략은 올린다 얘기해 놓고는 각 개별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면서 금리 관세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3회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김응태 매니저님은 2회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주셨고 조기준 매니저님은 3회 정도로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매니저님, 지금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동결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요번엔 지금 거의 인하한다고 98%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동결이다 그러면 뭐 우리 시장에 좀 충격파는 있을 텐데 네.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거의 이제 동결 쪽으로 그러니까 인하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은 이제 동결하고 지금은 인하를 하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 FOMC 회의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봤고요. 이제 시청자분들은 본격적으로 어떤 섹터와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김응태 매니저님의 순서 함께하고 오겠습니다.